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늦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오늘 시황 분석하고 내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29,500원 시초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9,550원이었고요. 한 틱 아래로 빠진 상태로 물론 전일 대비 상승은 했으나 봉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RSI는 살짝 올랐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71대입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횡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이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표방하는 이 RSI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오늘 먼저 이 코스피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도 오늘 상승을 했으나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만 시가 대비 하락이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흔히 소위 뭐 요 부분은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소위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횡보장이다, 박스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사실은 하락장이면 다 떨어지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또 뭐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서도 하락장에서 빛나는 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 종목이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팔아서 나중에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수 플레이입니다. 지수를 표방하는 그 인덱스 펀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으로 비중이 나눠져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하더라도 개별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상세적인 내용,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들을 때 대세 하락장입니다. 지금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보통의 얘기고요. 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코멘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잘못 매매하는 그런 과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오늘 연기금 다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크게 물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왔고요. 뭐 금융투자는 사실 방향성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사실은 개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시황을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 뭐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오시는 분들은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황을 남기는 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미리 선점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다. 왜냐면은 그냥 뜨문뜨문 영상을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월 16일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연기금이 팔았네요. 쭉 매수했던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섰으니 이제는 연기금 매도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며칠 후에 보면은 만약에 또 쭉 매수했으면 그때는 매도로 판단됐으나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해제. 네, 내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는 이유는 이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연기금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금의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의 방향성은 아직 미확정. 그래서 외국인의 방향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차장고는 어제는 뭐 늘었고 지금 20시 이후에서 오늘 거는 아직 나왔네요. 12만 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공매도는 10% 정도 나왔는데요. 10%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공매도는 26만 주고 외국인은 사실은 오늘 순매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에 공매도의 양이 너무 커지게 되고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숏 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숏 커버링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공매도가 뭐 줄어들지 않음에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HMM 뉴스 뭐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2분기 기대보다 우려. 계속 어떻게 보면은 3개월짜리 어떤 그런 뭐 시험부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잘 나오면 2분기 피크아웃, 또 2분기 실적 잘 나오면 그럼 3분기 피크아웃, 3분기 또 실적 잘 나오면 4분기 피크아웃, 4분기 잘 나오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는 힘들다. 계속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욕을 먹는 이유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예상 동향은 사실 대외비입니다. 어느 기업이 자기네 회사들이 2분기 매출이 빠집니다. 3분기 매출이 빠집니다. 그거를 대외적으로 디테일하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1년 단위 매출, 목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이 다 짜져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도 있고 월별로도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 월 단위로 매번 목표를 맞춰 나가면서 만약에 미달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분기에 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힘을 쓰는 그런 내부적인 행위나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누구보다 그 사내 직원들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용 정보들을 기업에서 CR이라는 곳에서 그쪽에서 이제 제공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또 불상사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또 한번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성장주들 영업이익 매출액 피크아웃에 심지어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혀 안 그러고 있거든요. 과거에 작년에 코스피가 지지부진하고 미국 주식이 폭등할 때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 미국 주식 가자. 아마 그 당시에 성장주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수익 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결국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기업을 잘 선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미국의 정유주는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객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나 이런 부분들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 작년 초에 뭐 작년에 성장주 샀을 때 정유주나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산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후반기에는 천연가스 뭐 대부분 다 2배, 뭐 50% 이상씩 올랐습니다. 폭락해도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국이냐 미국이냐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이런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HMM의 어떤 특정한 뭐 그런 상세 내용들보다는 통상적인 어떤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뭐 중장기 뭐 중장기라면 한 두세 달 중장기 상승 트렌드를 깨진 않았기 때문에 이 깨지지 않는 트렌드가 어떻게 유지될지를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조금 길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